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상원의 현대소설 유해입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겪는 인간의 실존적 고뇌입니다. 저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 수는 없지만 전쟁은 정말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내가 또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 충격이 상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아플 겁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길잡이입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겪는 인간의 실존적 고뇌, 주인공의 실존 의지와 비정한 현실 사이의 갈등, 오상원 유해 해석, 우리에게도 전쟁으로 인한 아픈 역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자유, 평화를 외치면서 시작한 전쟁으로 생명이 사라지고 가난도 닥칩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여야 하고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일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짐하는 이가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겪는 인간의 실존적 고뇌를 통해서 전쟁의 비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최인웅 강장, 물론 전쟁 소설이기도 하지만 의식의 흐름 기법이 많이 새긴 작품입니다. 윤흥길의 기억 속의 들꽃, 전쟁의 비참함을 그 어린이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순원의 너와 나만의 시간, 전쟁의 상황의 모습이고요. 손창섭 비오는 날, 전쟁이 초래한 어떤 비극적 모습들입니다.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은 기출 수능 학평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여러 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 도움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준거로 된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특,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력 키워야 합니다. 문학은 제자료 도움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전쟁 중 포로가 된 주인공이 적군의 회유를 거부하고 총살되기까지의 주인공의 의식세계와 독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처한 현재 상황과 그와 관련된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간의 순차성은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대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쟁의 무의미성, 가치를 상실한 인간 생명 등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세밀하게 포착하여 전쟁과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죽음과 정면으로 맞서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가의 실존주의적인 문학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 자체를 다룬다는 거죠.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 국군 소대장으로 전투 중 부대원들을 잃고 홀로 퇴각하다가 인문군의 포로가 되고 인간의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실존적 문제죠. 전쟁의 비극성과 무의미성을 인식하고 적군들이 회유를 하는데 회유를 거부하고 죽음을 택합니다.
스님하사는 평생을 전쟁과 함께 살아온 인물로 극한 상황에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인공에게 인간 존재의 무의미성을 깨닫게 합니다. 자,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예. 주인공이 처형당하기까지 주어진 1시간으로 얼마 남지 않는 목숨을 의미합니다. 목숨이 이제 딱 1시간 남았다는 거죠. 그 시간에 많은 고민이 생각을 하겠죠. 구절에 나타난 심리,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걸 반복함으로써 말하는 이 심리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삶의 의미가 없다. 내가 그냥 간다. 거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삶의 의미를 상실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의식의 흐름, 기법의 효과. 마음속의 생각 등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면서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기술한다는 겁니다.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로가 된 주인공. 적에게 잡힌 나는 마지막까지 1시간의 유예 시간이 주어지고 나는 죽음도 전쟁 속에서는 평범한 일이라고 여기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기까지 과정입니다. 생각하는 거죠. 나의 부대는 적의 배후 깊숙이 파고 들어가 자주 본대와 연락이 끊어집니다. 적군의 공격으로 나는 총에 맞은 스님하사와 함께 산속으로 몸을 숨기고요. 스님하사는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눈속을 헤치며 걷다가 어느 날 마을에서 인민군이 한 청년을 총살하려는 것을 보고 자신이 피살당하는 것 같은 느낌에 사수를 겨누 총을 쏘다가 총알을 맞고 포로가 됩니다. 인민군의 신문과 주인공의 저항. 나는 인민군에게 회의를 거부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최인의 광장에서도 주인공이 남측에서도 북측에서도 회유하지만 거부하고 제3국을 선택하죠. 그렇지만 제3국권을 가지 못하고 바다에서 죽게 됩니다. 자, 줄거리입니다. 국군 소대장인 나는 인민군의 포로가 되어서 속에 갇혀 총살을 기다리며 그동안 벌어진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흐름이 됩니다. 나는 부대원들과 함께 전투를 치르며 북으로 진격하다가 부대가 전멸하고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남하하면서 들른 마을에서 인민군들이 아군 병사를 총살하는 것을 보고 적의 사수를 향해 총을 쏘다가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됩니다. 포로 신문 과정에서 인민군이 끊임없이 회유하지만 거절하고 죽음을 택합니다. 유예 시간이었던 1시간이 지난 후 끌려나와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며 눈 쌓인 길을 걸어가다가 뒤에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제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전체 작품을 다 볼 수 없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간단히 볼까요? 인민군에게 잡혀 임시 강방 안에 1시간 뒤에 있을 처형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국군 소대장. 나는 포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봅니다. 그가 지휘하는 수색대는 몇 차례 전투를 벌이며 적의 배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으나 본대와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다. 병사들은 하나둘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또 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져 갔다. 그런 회상의 사이사이 인민군 자고 와서 그를 신문한다. 협력하면 살려주겠다고 해요하기도 한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처형은 결정되었던 것이다. 발단인데요. 처형이 1시간 유예되고 전쟁의 무의미성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본문은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부 앞에서 여러 번 반복을 했고요. 또 자세한 것은 또 블로그에 모든 내용 다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지금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만 충분히 읽어도 여러 가지로 도움될 겁니다. 자, 도달한 순간 그는 의식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밤이 온다. 또 새벽이 온다. 그는 모든 것을 잊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눈을 헤치며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그에게 남은 전부였다. 자, 지쳐서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을 둘러맬 기운도 없이 허리에다 붙들어 메었다. 그는 다잡고
흩어지는 의식을 가다듬어 가며 발을 옮겼다. 자, 한 주일 때 된 저녁 어슴푸레하게 저녁이기 때문에 그는 이 험한 줄령을 정복하고 말았다. 높은 고개를 넘었다는 거죠. 다음날 해가 은간 높아졌을 무렵 그는 눈을 떴다. 그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 C자형으로 산줄기가 돌아나간 그 온폭 파인 복판에 집들이 점점이 산재해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모르고 눈 속에 밤을 보냈다니 소복이 집들이 돌려앉은 마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눈물을 머금으며 마을로 내려갔다. 기대감이죠. 마을 어귀에 다다랐다. 집 문들이 제멋대로 열어젖힌 채 황량하다. 마을을 접한 주인공의 감정이죠. 감정이 황량합니다. 마을도 황량하지만 눈이 마을 하나 가득히 쌓인 채 발자국 하나 없다.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돼지우리 소 헛간 사람들이 사는 곳.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열어젖힌 장롱, 방바닥 하나 가득히 먼지 속에 흩어진 물건들, 옷 찢어진 낡은 옷들.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는 옷들을 주워서 꽉 움켜 쥐었다. 자, 이렇게 쭉 넘어가다가 나중에 적군에게 포로가 되는 거죠. 자, 동무, 총살 이 두 마리가 그의 머릿속에 못 박혔다. 자, 적군임을 확인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하다. 그는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의 일동을 살폈다. 머리가 덥수로 야인을 겨래 네이바람의 한 청년이 양손에 등이 맺힌 채 손발채로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거는 인문균역에 잡힌 아군 포로입니다. 동무는 우리 인민의 서서히 이의가 있어 사형이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 위험으로 보아 대장인가 싶었다. 생명체와 도구와는 다른 것이요. 자기 실존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이죠. 나는 도구로 살지 않겠다. 나는 생명체로 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말하고 싶겠어. 나는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확실히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요. 나는 기쁘요. 내가 한 개 기계나 도구 아니었다는 것, 하나의 생명체인 것, 인간으로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 죽어간다는 것, 이것이 한없이 기쁠 뿐입니다.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닌 인간임을 확인해서 기쁘다는 겁니다. 명확한 차가운 음성이었다. 조서. 경멸적인 조서가 입소리를 했다. 곧 죽을 놈이 큰 소리는 이런 뜻입니다. 이 둑길을 따라 곧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딛는 길이요. 남쪽은 고향이죠. 그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니 유감은 없을 거요. 피해자는 돌아섰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기 시작하였다. 뒤에서 두 놈이 총을 지었다. 바야흐로 불길을 뿜으려는 총구를 등 뒤에 받으며 조금도 주저없이 정확한 걸음걸이로 죽을 준비가 된 모습이죠. 피해자는 눈길을 맨발로 헤쳐나가고 있었다. 이제 몇 발의 총성과 더불어 그는 무참히 쓰러지고 말 것이다. 곧바로 정면에 눈 준 채 조금도 흩어질 줄 모르는 그의 침착한 걸음걸이, 포로의 의연함이 드러나죠. 눈앞이 빙빙 돈다. 아군이 죽을 것이므로 그렇습니다. 그는 마치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자기인 것만 같았다. 3인칭 시점이죠. 순간 그는 총을 움켜쥐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비겁한 수단이다. 살기 위해 용기와 양심을 버리는 것은 안 된다.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래 싸움을 해야 한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피살당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쏴야 한다. 그는 사수를 겨누었다. 숨지기는 순간 이미 그의 총에서는 빗발같이 총알이 쏟아져 나갔다. 쓰러진다. 분명히 두 놈이 쓰러졌다. 그는 다음 연달아 쏘았다. 일순간이 지나자 응수가 왔다. 이마에선 줄곧 땀이 흐른다. 눈앞이 돈다. 전신의 근육이 거머디판의 진동에 따라 약동한다. 의식이 자주 흐린다. 정신없는 상태에서도 총을 쏘았습니다. 자, 적은 전후 좌우방으로 흩어져서 육박하고 있다. 의식을 잃은 난사.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푹 쓰러졌다. 적군의 총을 맞았다는 겁니다. 의식이 깜빡 사라진다. 갓 지나간 격렬한 총상의 여음이 귓가에 감돈다. 몸 어느 한 구석에 쿡쿡 찌르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다. 소리가 난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 적군이겠죠. 머리를 쾅 하고 내리친다.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 적군이 내리쳤죠. 자, 위기, 포로를 구하려다가 이제 붙잡혔습니다. 자, 바른편 팔 위에 격동이 일어난다. 총산우이란 경련이죠. 그는 간신히 손으로 바른편 팔을 읊스러 더듬었다. 손끝에 오는 감촉이 끈적끈적하다. 피가 나서 그렇죠. 손을 떼었다.
눈앞으로 가져갔다. 손끝과 손가락 사이에 검붉은 피가 듬뿍 젖어 있다.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 인민군의 말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민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신문이 몇 번의 신문이 지나갔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회의를 위한 조사가 신문입니다. 결정은 처형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얼음장처럼 밑이 차다. 아무 생각도 없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이따금 경련을 일으킨다. 자, 상처로 인해 그렇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시간은 처형의 시간이 되었나 보다입니다. 자, 문이 삐끄덕 열리고 급기야 어둠을 헤치고 흘러 들어오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숨죽인 채 기다린다. 일순간이 지나갔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도 없다. 어쩐 일일까? 몽롱한 의식의 차고 탓인가? 확실히 구둣발 소리다. 점점 가까워오는 정확한, 자, 숨지기부터 정확한까지는 짧은 문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입니다. 자,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은 멈추지 않았잖아요. 인물은 멈추지 않았는데 인물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쭉 내면 의식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었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이 눈부시게 흘러들어온다. 사닥다리다. 뭐하고 있어?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독촉하고 있었다. 자,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으로 힘껏 기어짚으며 기어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소나기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자, 죽음의 순간에도 당당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요거는 1인칭 시점이다. 그죠? 나가 있으니까. 요거는 3인칭이네요. 그는 눈을 5손가락으로 꼭 움켜쥐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잡아가며 일어섰다. 이건 3인칭 시점이고요. 시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눈을 통해 자신의 냉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정입니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죽으려는 다짐입니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이제 처형해라는 뜻이겠죠. 눈에 한 박 쌓인 흰 둑길이다. 오, 이 둑길. 몇 사람이나 이 둑길을 걸었을 거냐. 나처럼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전쟁의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자, 냉정하고 차분히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니 유감없을 거요. 이거 아까 만난 포로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가볍다. 이거 청각적 이미지죠. 총소리를 촉각, 차갑다, 바람처럼 차갑다, 차갑다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런 게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눈앞에 있는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눈만 보인다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1초 1각까지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 스스로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적 태도입니다.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걸음걸이에 대한 이제 객관적 진술이죠. 자기가 아니고 객관적 진술이고 결코 흐트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불안한 절망적인 길 수는 없었다. 이건 주관적인 어떤 신념입니다. 흰 눈, 우리 의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을 걷고 있다.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자본만 같다. 자, 자신을 죽이는 총소리조차 객관화한 진술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이거는 지금 쓰러졌잖아요. 총을 맞고. 실제가 아니라 의식 속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 써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 허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반복되죠. 주인공의 다짐입니다.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간다. 자, 죽음의 과정을 미감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얀색에서 이제 깜깜하게 되겠죠.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부로 돌아갈 테지. 눈을 털고 주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배들을 말아 피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자, 살인 후의 일상적 행동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 또 비인간성을 보여줍니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왔다. 자, 이제 죽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흰 눈이다. 햇빛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햇빛은 따스하잖아요. 눈은 차갑죠. 자, 이런 여운에 의한 결말로 마지막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전쟁의 비인간성,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며 처형당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단편소설, 심리소설, 전후소설입니다. 성격은 독백적이고요. 또 실존적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잖아요. 또 고발적입니다. 주제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겪는 실존적 고뇌입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를 말살시키는 전쟁의 비극성입니다. 전쟁의 비정함, 극한 상황에 몰린 인간의 내면 심리의 긴장감입니다. 전쟁의 비인간성과 그 속에서 겪는 고뇌가 나타납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고뇌와 죽음이고요.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겪는 고뇌입니다. 같은 말인데 제가 여러분 반복했습니다. 특징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6.25 전쟁 당시의 겨울, 공간적 배경은 어느 산골 마을 눈 덮인 들판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직 작가 시점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1인칭 주인공이고요.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는 전직 작가로 특정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전쟁 포로가 느끼는 극한의 불안과 공포에 쌓인 의식의 흐름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은 의식의 내면을 서술한다는 겁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서술함으로써 인물이 처한 상황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대한 인물의 의식을 세밀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긴박감을 나타내고 현재의 의미를 사용하여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고뇌와 전쟁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인간적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의 무의미성과 참혹함, 전후 세대가 겪는 실종과 불안의식이 나타납니다. 전쟁의 전투원으로 참여한 군인의 시점에서 전쟁의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실존적으로 보여줍니다. 계절적 배경과 자연물을 통해 겨울이잖아요. 또 눈이 나타나죠. 그 인물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색채 대비 흰색과 검은색, 죽음의 과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또 시각적 이미지, 눈과 피, 흰색과 붉은색 이런 것도 또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 검색은 박전현입니다.